24쪽에 1번부터 진도 나가도록 합시다. 오늘 4강 진도 전부 다 나갈 거고요. 8문제 중에 많이 틀려도 한 2문제 정도 틀리지 않았을까 예측을 하고 거의 모든 친구들이 8문제를 다 맞췄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생님이 어떻게 지문을 읽어내려 가는지에 대한 접근법에 집중을 하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물론 정확한 해석과 구조 파악은 기본으로 전제가 돼 있는 거다. 같이 한번 보면 다음 글의 요지로 적절한 것은이죠. 요지. 선생님은 실제로 글 읽을 때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 동그라미를 치면서 읽고 영어 지문을 읽을 때는 똑같거든. 동그라미를 치면서 읽어. 중요한 단어에. 우리가 구조 파악을 꼼꼼하게 하는 거는 모의고사에서는 구조 파악을 하지 않아도 문장을 읽을 수 있도록 실전에 대한 연습으로 구조 파악을 하는 거지. 선생님은 실제로 지문을 읽을 때 중요한 단어에 동그라미만 치면서 읽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동그라미를 치면서 읽는 단어에는 빨간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같이 한번 보면, 그러니까 그 단어가 중요한지 혹은 중요하지 않은지를 구분을 하려면 일단 첫 번째로는 글을 많이 읽어보는 습관을 들여야 되고 또 그 글을 읽으면서 어떠한 단어가 주로 중요하게 나오는지를 캐치를 해야 되는데 그건 일단 뭐 말로 되는 건 아니고 같이 한번 지문을 읽어볼까? 보면은 사람들은 근데 어떠한 사람들이냐면은 그쵸,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특별한 문화적인 right 하면 의례나 의식이란 뜻이 있거든. 그들의 특별한 문화적 의례 혹은 의식이라는 것을 갖고 있다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일단 everywhere이 왜 중요하냐면 항상 100%를 의미하는 건 중요해요. 그래서 여하튼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 즉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special 특별한 문화적인 의례를 갖고 있다고 하네. 그쵸? 그 다음 문장에서 보면은 그것은 그쵸? 사실이랍니다. In the workplace 그 직장에서도 사실이래요. 마치 모인 것처럼 그것이 surrounding culture 그쵸? 주변 문화죠. 주변 문화에서 지금 is 다음에 생략된 것은 true인 거 알죠? 그쵸? 주변 문화에서 사실인 것처럼 직장에서도 사실이랍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문화적 의례가 있는 게 문화뿐만이 아니라 그쵸? 직장에서도 사실이라고 하네. 모든 프로페션 하면은 뭐 직업이죠. 역시나 all 100%를 나타내는 단어가 나왔죠. 모든 직업들은 observe 그들의 distinctive 독특한 구별되는 그쵸? 독특한 방법을 observe 하면은 관찰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알고 있죠. 여기에서는 법이나 규칙 같은 걸 준수하다라는 뜻으로 쓰였고 조금 이따 그쵸 정리해보는 걸로 할게요. 그들의 독특한 방식을 준수를 하는데 그 다음 문장에서는 주어가 what부터 어디까지야? 그쵸? outsiders죠. appear to 하면 뭐뭐처럼 보이다. superficial 하면은 피상적인 거죠. 피상적인 a set of 하면은 얘 일련의라고 해석하면 되거든. 피상적인 일련의 그 행동이라는 게 행동처럼 보이는 것이 누구에게는 outsider 외부자에게는 일련의 피상적인 행동처럼 보이는 것이 닛하면 원래 뜨개질 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결속하다. insiders 내부자들을 함께 결속시킨답니다. 그리고 뭐한대? put 그들을 적절한 frame of mind 그 마음의 자세에 두는 거죠. 그래서 뭐하도록? 그들의 그쵸 일을 성공적으로 하도록 하는 거죠. 보면은 여기서 지금 보통 투부정사를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을 많이 하잖아. 그 부사적 용법으로 소위 말하는. 근데 투부정사를 적절하게 동사 처리해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렇게 안 해도 되지만 투부정사를 동사 처리해서 해석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오늘 가져가야 될 거는 우리가 항상 동사만 뭐뭐다라고 해석을 했잖아. 근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투부정사를 동사 처리해서 해석을 하거나 혹은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적절하게 의미적으로 동사 처리해서 해석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
이거를 조금 배워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이 문장 해석해 볼게. 그 일련의 피상적인 행동처럼 보이는 것들 있잖아. 외부자에게는 조금 별거 아닌 것 같아. 피상적이라고 하는 건. 피상적인 혹은 무의미한, 이해가 잘 안 되면 피상적이라는 건 겉으로만 그러는 거다. 그런 행동이 사실은 그쵸. insiders, 내부자들을 결속시키고 그들을 적절한 마음의 자세에 두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일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읽으면 또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는데, 애들아, 모의고사 고3 때 글을 읽으면서 너네가 또 가져야 될 마음가짐은 안 쪼는 게 중요해. 첫 문장 읽고 두 번째 문장 읽으면서 그 지문을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 구체적인 사례나 그 지문을 좀 중반 이상까지 읽어야지 조금 어떠한 내용인지 감이 잡히지, 막 첫 번째 문장부터 읽으면서 막 무슨 말인지 100% 머리에 들어오는 경우는 없거든. 그러니까 고3 때 니네가 가져야 될 마인드는 글을 읽을 때 쫄지 않는 거. 쫄지 않고 이해할 수 있다고 믿고 끝까지 읽어 내려가는 게 중요하다. 봐봐. physicians, 의사들은 스크럽 하면은 너네 그 손을 문질러 씻다. 여기에서는 손을 문질러 씻다. 손을 문질러 씻거든. for 7 minutes, 7분 동안이나. 근데 뭐 하기 전에? surgical procedure, 외과 수술을 하기 전에 7분 동안이나 손을 문질러 씻는답니다. while, 그 필요성이라는 게 근데 뭐에 대한 필요성이냐면 prolonged, 그 연장된, 스크럽은 여기서 지금 명사로 쓰였네요. 손 씻기에 대한 필요성이라는 게 open to question 하면은 의문에 탁 하고 열려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지금 그쵸, 의문의 여지가 있는, 의문의 여지가 있답니다. 그쵸? 뭐와 함께? advent 하면은 등장이나 도래잖아. 근데 무엇이 등장하면서? 그쵸? 현대의 germicide, 살균제가 이렇게 딱 등장하면서 그렇게 연장된 손 씻기의 필요성이 조금 의문의 여지가 있단 말이야. 반면에 while은 여기서 반면에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는데, 반면에 그쵸, 전통적인 역할은, 근데 무엇의 전통적인 역할이냐면은 in ing죠. 준비시킬 때 혹은 뭐뭐 할 때, 뭐뭐 하는 데에,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그 surgical team, 그 수술팀을 준비시키는 데의 전통적인 역할이, 근데 뭐를 위해서 준비시키는 거냐면 delicate procedure, 그 delicate는 여기에서 신중을 요하는 그러한 절차에 대해서 수술팀을 준비시키는 데 있어서의 전통적 역할은 undeniable, 그쵸? 부인할 수가 없답니다. 되냐? 이 undeniable 같은 표현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거 기억나? 그 표현? non-negotiable? 이거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거였잖아. 너무 중요해서. undeniable도 얘 원래 원형이 deny잖아. 얘 den이 아니다. den이 아니야. deny. 얘 부인하다라는, 그쵸? 동사인데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는 명백하다는 거죠. 당연하다는 거죠. 뭔 말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지금 여기 while부터 이 젊은 사이즈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 손 씻기를 그렇게 오래 하는 게 젊은 사이즈 살균제가 나타나면서 조금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 필요한 게 조금 좀 의심되는데 이럴 수는 있지만, 그 전통적인 7분 동안 손 씻는 그러한 역할, 행위라는 게 실질적으로는 수술팀을 되게 준비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에서는 그쵸,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명백하다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것에 그 다음 봐봐. In the airline business, 니네가 이해 못했을까봐 또 구체적인 사례 들어주잖아. 여기 항공사업에서 그쵸, the first officer 하면은 부기장이 디플레인 하면은 그쵸, 비행기에서 내린답니다. 그리고 수행을 하는 거죠. walk around inspection, 그쵸, 걸어서 걷는 점검이니까 얘 순회 점검. 그 비행기를 한번 삑 도는 거 있죠. 순회 점검을 수행을 한답니다. 근데 뭐 전에? 테이크 오브, 이륙하기 전에. 그러니까 비행기가 뜨기 전에 한번 같이 이렇게 딱 비행기를 도는 거라고. 그 다음 중요하죠? 얘
그쵸? 부정 어구가 문 들어와서 지금 뒤에 주어랑 동사가 도치되어 있는 거 보이죠? 거의 없어. 근데 뭐가 거의 없냐면 그들이 잘못되는 것을 발견하는 일이 거의 없답니다. 봐봐. 하지만 symbolically 그 상징적으로 그것은 준비시키는 거야. 칵핏 크루, 플라이트 어텐던트죠. 운항 승무원들을 준비시킨답니다. 그들의 멋진 책임감에 대해서 준비를 시키는 거죠. 근데 어떠한 책임감이냐면은 그쵸? 모든 early soul 영혼들을 안전하게 탑승을 시키고 봐봐 여기에서 전명이죠. 그들의 목적지로 데리고 가는 이렇게 데리고 가는 그러한 그들의 멋진 책임감에 대해서 승무원들을 준비를 시킨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냐? 여기서 투부정사 적절하게 동사 처리해서 해석하는 거 잘 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모든 직업에 특정한 의뢰나 의식들이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답은 쉽게 1번으로 고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의뢰라는 게 업무 완수에 기여를 한다는 거죠. 우리 한번 일단은 주제문을 한번 골라볼까? 주제문은 몇 번째 문장으로 고르면 되겠냐? 다영아, 몇 번째 문장으로 고를까? 그쵸? 주제문이라고 하면은 보통 주제문을 고를 때는 일단은 주제문이 뭔지 모를 때는 무조건 토픽을 먼저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토픽이 뭐 의식이나 의뢰 혹은 어떤 행동, 일련의 행동에 대한 거니까는 그쵸? 첫 번째 줄도 괜찮긴 하죠. 근데 첫 번째 줄 people everywhere have their special cultural right 이것만 고르면은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그러니까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위쪽에 주제문의 자격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는 무조건 토픽을 포함시켜야 되고 그 문장만 읽어도 한 80%는 이해가 돼야 돼.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이냐면은 그 지문을 읽지 않은 사람이 읽어도 이게 포인트야. 그랬을 때 첫 번째 줄을 주제문으로 잡는다고 하면은 뭔가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많을 것 같잖아. 물론 중요한 그러한 단어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좀 더 풀어서 설명한 문장인 그쵸? 여기가 아니죠? 이 what부터 시작하는 이 문장을 주제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외부자에게는 조금 저거 왜 하지? 하는 행동들이 실제적으로는 내부자들에게 저거 왜 하지? 외부자 맞죠? 그쵸? 아웃사이더. 그러니까 그 일을 하지 않는 외부자들에게는 쟤네 왜 저런 거 하지 하는 행동이 사실은 내부자, 직접 일을 하는 사람들을 결속시키고 그들이 어떠한 경건한 마음의 자세를 갖도록 도와서 일을 그쵸?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지문이죠. 구체적인 사례 첫 번째는 그쵸? physician. 의사들이 하는 일이 구체적인 사례로 나오고 특히 수술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항공산업에서 이륙을 하기 전에 부기장들과 운항 승무원들이 하는 그러한 일이 구체적인 사례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죠? 여러 번 읽어보세요. 지문 괜찮아요. 단어를 조금 정리해 볼게요. observe 같은 경우에는 준수하다라는 뜻도 있고 관찰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이 위에서 두 번째 줄 보면은 observation이라고 하면 관찰이라는 그 명사고 observance라고 하면은 준수라고 하는 그쵸 명사 뜻이에요. 그러니까 동사는 observe도 똑같은데 관찰의 명사 형태는 observation이고 준수의 명사 형태는 observance인 거. 법을 준수하다, 뭐 규칙을 준수하다 할 때 그 준수를 얘기하는 거다. 그 다음에 니네가 또 가져갔으면 하는 단어가 뭐냐면은 이 delicate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 어디 있냐? delicate 그쵸? delicate procedure 할 때 이 delicate이라는 단어도 되게 빈출이거든. delicate 뜻이 일단은 여기다 한번 정리해볼게요. delicate는 일단은 뭔가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부서지기 쉬운이라는 그러한 뜻이고 동의어로는 fragile이라는 단어가 있어. fragile. 그러니까 막 유리 같은 거 있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섬세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섬세한, fragile. 섬세한이라는 뜻이 있는 거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비행기 관련한 지문 니네 꽤 나오지 않았니? 그 2학년 초반인가 1학년 후반인가에 그 비행기의 도로와 관련된 지문이 나왔었잖아. 뭐 비행기는 좌우가 아니라 위아래로 그쵸 무슨 구분을 하고 그런 지문 기억나요?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에 before takeoff라고 이 takeoff가 이륙이거든? 이륙이라는 여기선 지금 명사로 쓰였는데 takeoff 이렇게 쓰면은 이륙하다라는 뜻이고 착륙하다는 land예요. land, 착륙하다. 토지라는 뜻도 있고 대륙이라는 뜻도 있고 land 하면 랜딩 한다고 하죠. 랜딩 한다고. 단어들도 좀 잘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그쵸 개인적으로는 되게 공감이 많이 가는 그런 지문이었거든. 선생님은 아버지가 조금 엄하셔서 별로 안 친한데 그 선생님은 조금 아버지랑 친한 애들이 되게 부럽더라고.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아버지랑 좀 친하다 하면은 아 내가 조금 운이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면 그쵸. 글의 요지로 또 가장 적절한 것은인데 이게 내용은 쉬운데 좀 해석하는 게 까다로울 수가 있을 것 같아. 문장이 길어가지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from 전치사죠. 전치사니까 뒤에 what 명사 절 나온 거 보이죠? 그쵸? 뭐로부터? 그러니까 주어는 besetting sin이다. besetting sin 하면은 여기 별표 단어로 지속적인 잘못이라고 나오죠. 내가 counseling 상담으로부터 봐온 것으로부터 have seen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봐온 것으로부터 그 지속적인 잘못 있잖아. 근데 어떠한 지속적인 잘못은 아버지들의 지속적인 잘못이죠. 근데 뭐로서의 performance focused parent 그쵸? 성과 중심적인 그러한 부모로서의 아버지의 지속적인 잘못이라는 것은 그의 misguided 잘못된 신념이죠. 근데 어떠한 신념이냐면은 그쵸 그 신념이 뭔지 모를까봐 풀어서 설명해주죠. 도gged disapproval 하면은 비난 그 끈질긴 비난이라는 게 그쵸 야기할 것이라는 믿음이야. 혹은 만들 것이라는 믿음이죠. 우리가 좋아하는 그쵸 cause A 투부정사 그의 10대 자녀들로 하여금 그쵸 더 열심히 하거나 더 잘하게 만들 거라고 그쵸 만들 것이라는 미스가이드 잘못된 믿음이랍니다. 그러니까 뭔가 비난하면은 더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투부정사가 이 to try랑 to do 이렇게 되는 거 되냐? 그 다음 직접 아버지들이 얘기하는 거죠. 나는 계속 비판할 거야 너를. 근데 뭐 하기 전까지? 너의 태도와 동기라는 게 향상되기 전까지 나는 계속 너를 비판할 거야. 그렇죠. 근데 이 사실 이 사실이라는 연결어도 엄청 중요해. 인팩트 뒤쪽으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 예를 들어서 친한 친구랑 얘기를 할 때 뭐 나 어제 뭐 누구누구랑 떡볶이 먹었다? 되게 재밌게 놀았어. 무슨 코노도 가고 지금 시국에선 말도 안 되지만 코노도 가고 막 엄청 재밌게 놀았다? 근데 사실 딱 이러는 순간 뭐야? 뭔가 거기에선 지금까지 나왔던 것에서는 조금 반전이 있거나 좀 더 중요한 사실을 말하고 싶을 때 관심을 끌고 싶을 때 인팩트라는 이 말을 쓰는 것을 유의해서 이게 중요한 내용이 나올 법한 신호라는 것을 조금 유의해 줬으면 좋겠어요. 조금이 아니라 많이. 사실 과도한 비판이라는 건 오직 10대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낙담시키는 거죠. 그나 그녀를. 그러니까 discourage A from B 하면 얘도 지금 여기에서는 그쵸? prevent A from B랑 prevent A from B A가 B 하는 것을 막다? 얘랑 같은 류의 동사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그나 그녀를 막는 거죠. 원하는 것으로 듣기를 원하는 것으로부터 막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힘이나 허리 지칭하는 것은 teenagers 그들의 10대 자녀를 얘기하는 거겠죠.
듣고 싶지 않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를? 아빠가 그쵸? 말하는 것을 말하려고 갖고 있는 것을 듣고 싶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뭐로부터 또 막냐면은 하는 것을 또 막는 거죠. 그쵸? 아빠가 그나 그녀 즉 10대 자녀들로 하여금 하기를 원하는 것을 하는 것으로부터 막는답니다. 그러니까 풀어서 얘기하면은 아빠가 지나치게 막 비판을 해. 근데 아빠의 의도는 그렇게 비난을 하면 애들이 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러한 게 감정을 상하게 해서 아빠가 하는 말은 듣고 싶지도 않게 만들고 그쵸? 그 다음에 아빠가 그 자식들로 하여금 원하게 하는 행동을 하게 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냐? 패터널이죠. 패터널. 얘도 3번 형광펜 쳐넣어라. 얘도 중요한 단어거든. 그 패터널 하면은 얘 형용사예요. 형용사. 아버지의 라는 단어. 아버지의. 그런 아버지의 비판이라는 건 offensive. 그쵸? 뭔가 감정을 상하게 하는 거죠. 형용사 offensive. 감정을 상하게 한답니다. 그쵸? 감사된다기보다는 인정이 된다기보다는 뭔 말인지 되죠? 공감하는 친구들 있을 것 같은데 10대들은 그쵸 덜 원하게 하는 거죠. 그쵸 그와 함께 하는 것을 덜 원하게 하고 그쵸 10대들은 덜 원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를 위해서 별로 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 거죠. 더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아버지들은 컨타미네이트 하면 오염시킨다는 거죠. 그의 관계라는 것을 그의 10대들과 그쵸 아빠랑 사이도 별로 안 좋아지고 근데 어떻게 함으로써 프로보크 하면은 유발하다라는 동사죠. 그나 그녀의 즉 여기서 his or her은 10대 자녀를 얘기하는 거다. 10대 자녀의 증가된 resentment 분노와 그쵸 dislike 하면은 반감을 유발하면서 그러니까 아빠의 입장에선 잘해보려고 했던 건데 오히려 아빠를 싫어하게 된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아빠들은 절대로 만족을 못해 라고 10대 자녀들이 얘기하는 거야. 그쵸 내가 뭘 하든지 간에 만족을 못하고 그리고 그것이 그냥 진짜로 신경 쓰는 전부야. 내가 뭘 하는지가. 그쵸? 퍼포먼스 코치, 성과 중심적인, 그쵸? 코치로서 아버지들은 그러니까 훨씬 더 대접을 잘 받을 것이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함으로써? 좋은 것들을 칭찬함으로써 뭐 한다기보다는 오직 fault 하면은 동사로 비난하다. 실수를 비난한다기보다는 그쵸? 잘못된 신념에서 근데 어떠한 잘못된 신념이야? 그의 표현이라는 게 불만족이라의 표현이라는 게 향상을 유발할 것이라는 잘못된 신념에서 그쵸? 실수를 비난한다기보다는 좋은 것들을 칭찬함으로써 아빠들이 좀 더 잘 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래서 이 질문은 뭐 어렵지 않았으니까 마지막 문장을 주제문으로 삼으면 되겠죠. 그리고 답도 쉽게 5번. 그쵸? 10대 자녀에게 아버지의 교육은 비난보다 칭찬이 효과적이라는 지문이었고, 그쵸? 좀 엄격한 아버지를 가진 친구들은 이 수특 지문을 그쵸? 식탁 위에 펼쳐놓고 아빠 이게 무슨 지문인지 아냐고 말도 안 되죠. 관심도 없죠. 여하튼 넌지 이런 얘기를 꺼내보면은 요즘에 아버지들은 그쵸? 화를 내시겠죠. 화를 이해를 하시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해하시는 그러한 부모님을 갖고 있다면은 역시나 난 럭키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면은 이 paternal이라는 단어가 3번 형광펜 쳐놨잖아. 아버지의라는 단어고 그 다음에 어머니의라는 단어가 maternal이야. maternal.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엄청 자주 나오니까 꼭 갖고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어머니의를 알려주니까는 부모의라는 단어도 궁금하죠? 부모의는 parental이 부모의라는 뜻입니다. 부모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프로보크라는 단어 기억나? 프로보크 유발하다 야기하다인데 얘 이보크라는 단어 기억나? 우리 모의고사 했던 것 중에 이보크 같은 경우에는 그쵸? 프로보크나 이보크나 뭔가를 유발하는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보크 그래서 이보크는 이미지를 떠오르게 하는 거 있잖아. 이미지를 떠오르게 하는 단어였고 그쵸?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오늘 하는 지문 중에 가장 중요한 지문이니까
별표 2개 쳐놓고 꼭 여러 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중요해요. 같이 한번 볼게요. 여러 번 하는 말인데 지문을 강의하면서 새로운 내용은 없어. 거의 새로운 내용은 거의 없고 항상 똑같은 내용을 다른 표현으로 반복해서 표현을 하거든. 그러니까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되게 자주 빈출되는 토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꼭 여러 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되게 영어 지문 재밌지 않니? 선생님은 물론 그 1월 달에 나올 수능 특강 교재가 엄청 기대돼. 도대체 이번엔 또 어떠한 내용과 지문을 갖고 있을지가 되게 기대되고, 또 수능 특강보다는 선생님 강의를 하면서 가장 부담이 되지만 진짜 재미있게 강의하는 때는 그 3학년 1학기가 지나고 3학년 2학기 때 수능 완성이랑 파이널 모의고사 풀 때 되게 재미있음을 많이 느끼거든. 그러니까 그때는 영어를 수업한다는 느낌보다는 약간 인문학을 수업하는 느낌이야.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공유하고 애들이랑 되게 많이 고민하고 진짜 글을 되게 읽는 느낌? 그래서 물론 부담도 되게 많이 돼. 준비도 진짜 많이 해야 되고, 뭐 1학년 수업은 이제는 뭐 눈 감고 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눈 뜨고 해야죠. 지금 겨울방학에 중요해. 그러니까 이렇게 선생님이 자꾸 중요하다고 안 했죠. 처음 말했죠. 중요하다고 하면은 되게 압박감을 갖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너무 고민하는데 그럴 것 없고 그냥 여러분이 세운 그 공부 플랜대로 하루하루 자신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하시면 돼요. 선생님이 말하고자 하는 건 좀 영어 성적을 끝까지 갖고 갈 수 있는 친구들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이번 겨울방학의 목표야. 단지 내신은 너무 당연하잖아? 선생님이 항상 느끼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공부를 하고자 하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진짜 끝까지 밀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거야. 진짜 내가 하고자만 하면 이 선생님은 진짜 나를 끝까지 밀어줄 수 있구나라는 거를 느끼고, 만약에 공부가 조금 하기 싫다는 친구면 진짜 저 선생님 왜 그러지? 나한테 왜 저러지? 약간 이러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데 어쩔 수 없죠. 나는 공부를 시켜야 되는 입장이고 어떠한 우리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을 때는 저 선생님이 나를 싫어하나를 생각하기보다는 저 선생님이 날 진짜 어떻게든 진짜 숟가락 떠서 목구멍으로 넣어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좀 생각해주면 너무 고마울 것 같고, 다행히도 지금 고2 친구들은 너무 잘 따라와줘서 고맙고, 선생님이 이런 표현은 잘 안 하지만 진짜 거의 한 100명 중에 99.5명은 되게 잘 따라오고 있어요. 선생님도 너무 고맙고, 그런 면에서 비대면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여러분 집에서 잘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1월에는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 여튼 영상이 길어지네요. 같이 한번 봅시다. 3번부터 보면은 그 젊은 경찰관이 put on 하면 있다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put 하면 두는 거고 on 하면 내가 전치사의 느낌을 가져가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on은 접촉의 느낌이야. 접촉의 느낌. 그러니까 on 하면은 보통 생각할 때 이렇게 뭔가 위에 접촉돼 이러한 느낌을 너는 생각하잖아. 근데 그냥 사방 어딘가에 다 접촉이 돼 있는 이러한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피부에 딱딱 밀착돼 있는 거. 그래서 I put on perfume. 그러니까 향수를 뿌렸다고 할 때도 put on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 입자 같은 게 몸에 달라붙는 거니까. 그러니까 전치사의 뜻을 항상 가져가려고 많이 노력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젊은 경찰관이 유니폼을 입을 때,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입을 때, 그것은 거의 확실하게 좀 strange, 이상하고, foreign 하면은 생소한, 이질적인, 그쵸? 좀 생소하게 느껴진답니다. 옛도 엄청 중요한 연결어죠. 하지만이란 뜻이야.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유니폼에 반응을 하는 거죠. range of 이런 단어 이렇게 해석하기 어려워하는데 range of 하면 그냥 다양한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다소 다양한,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그 유니폼에 그쵸 반응을 하는 거죠. 그쵸 마치 뭐처럼 그들이 그쵸 due to a priest 그쵸 신부 혹은 사제에게 반응하거나 혹은 to a white coated 하면 흰 옷을 입은 의사에게 그쵸 하는 것처럼 여기서 지금 두가 받는 동사는 뭐야? 그쵸 react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니까 마치 사람들이 우리가 신부나 사제한테 딱 행동해야 되는 행동 양식이 있고 의사에게 하는 행동 양식이 있는 것처럼 경찰들이 그러한 옷을 입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예측 가능한 그러한 방식으로 행동을 한다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러한 반응이라는 것은 이 to 생략 가능한 거 알죠? help는 목적으로 동사 원형 받을 수 있는 거. 이러한 반응은 그쵸? make 우리가 오랜만에 나왔네. 우리가 좋아하는 사역동사고 목적어 목적격 보어죠. 그 경찰관들을 느끼도록 만드는 걸 돕는답니다. 근데 뭐로 느끼냐면은 유니폼의 일부로서 느끼도록 만드는 걸 돕는데요. 그리고 다소 편안하게 그쵸? 느끼도록 하는 거죠. 무엇과 함께? 그 역할과 함께. 근데 어떠한 역할이냐면 그것에 그쵸? goes with 하면은 관련되다, 적용되다. 그것에 관련되는 그러한 역할과 함께. 여기에 it이라고 하면은 뭐를 지칭할까요? 그쵸? 무엇과 관련된 역할이겠어? 그쵸? 유니폼이죠. 유니폼과 관련된 역할과 함께.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옷을 입으면은 사람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반응을 한단 말이야. 특정한 방식으로. 그랬을 경우에 그 유니폼이 마치 나의 일부처럼 느껴지고 좀 편안해진다는 거죠. 왜냐면 사람들이 어떻게 나한테 반응할지 아니까. 바로 이것이 유니폼의 핵심이래요. 이게 바로 유니폼의 더 포인트, 핵심이라잖아. 그러니까 이걸 풀어서 얘기하죠. 핵심이 뭔지. 그러니까 그들은 그쵸? 사람들이 그쵸? 생각하도록 돕는 거야. 스스로를. 그쵸? 특정한 행동의 방식으로 그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돕고 그리고 또 커뮤니케이트는 여기서 뭐랑 병렬돼? 이게 그쵸? 이 꼬부랑이랑 병렬될까요? 아니면 동사일까요? 그쵸? 동사라고 보는 게 편할 것 같아요. 또 그것들은 명확하게 전달을 하는 거죠. 뭐를 전달하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쵸? 어떠한 기능을 사람들이 그쵸? 수행하기로 예측이 되는지를 what function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목적어다. 그 사람이 어떠한 기능을 그쵸? 수행할지를 예측을 하는지를 전달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여기서 데이가 지칭하는 게 일단 뭘까? 데이 help people에서 그쵸? 데이가 지칭하는 것은 그쵸? 유니폼스겠죠. 그러니까 그 유니폼이라는 게 사람들이 스스로를 어떠한 방식으로 행동해야 될지를 그쵸? 생각하도록 돕고 그러니까 만약에 니네가 교복을 입으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약간 행동에 제약이 있잖아. 뭐 좀 심각한 예로는 교복 입고 담배 피면 안 된다. 막 이런 것처럼. 그리고 또 이 교복이라는 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한다는 거야. 그쵸? 그 사람이, 즉 그 교복을 입은 사람이 어떠한 기능을 수행할지를 명확하게 전달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은 사람은 그쵸?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알게 되고 그 입은 거를 본 사람은 그쵸? 또 어떠한 기능을 너네가 수행할지 학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뭔 말인지 되냐? 그러니까 우리의 옷과 appearance, 그 모습이라는 건 그쵸? 일종의 유니폼이랍니다. 또한 뭔 말인지 되죠? 그쵸? 뭐든지 간에 우리가 그것을 좋아하든지 좋아하지 않던지 간에 그러니까 그것들은 매우 강력한 주장인 거야. 다른 사람에게. 근데 무엇에 대한 주장이냐면은 그쵸? What to expect from us. 우리로부터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다른 사람의 강력한 주장이랍니다. equally. 똑같이 그것들은 또 강력한 주장이래요. 우리 스스로에게도. 근데 뭐에 대한 강력한 주장이냐면은 그쵸. 우리로부터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강력한 주장이랍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이 데이가 전부 다 지칭하는 것은 유니폼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유니폼이라는 걸 입으면은 그쵸.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뭘 원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똑같이 그 유니폼이라는 건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강력하게 알려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하고 있죠. 이것은 무엇과 함께? 그쵸, 방식과 함께. 근데 어떠한 방식이냐면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에 반응하는 방식과 함께 강력하게 형성을 한대요.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것을 형성을 한답니다. 여기서 디스라는 것은 그쵸, 우리가 하는 행동과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그쵸, 원하는 행동, 이러한 것들, 즉 유니폼을 입는 그러한 당사자와 그 당사자를 보는 사람의 반응이라는 게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에 영향을 미친다. 즉 형성한다는 건 인과관계로 봤을 때 디스라는 게 우리의 인지, 즉 인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답은 그쵸, 5번 복장과 외양은 사람들의 감정, 생각,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얘도 그 인과관계로 봤을 때 이 복장과 외양이라는 게 여기에 행동,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항상 무엇이 무엇에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그 인과관계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뭔 말인지 되냐? 그러니까 우리가 교복을 입었을 때 그 교복이라는 게 우리는 의식적으로 느끼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행동에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되냐? 무슨 말인지 되죠? 더 길게 설명은 하지 않을게요. 주제문은 그쵸? 어디에다 고르면 되겠어? 약간 유추하기 힘들 수 있는데 이 디스라는 게 교복인지 알면은 그쵸, 유니폼인지 알면은 이 마지막 문장이 주제문으로 적절할 것 같죠. 그쵸, 선택지도 그대로 이 문장을 따온 거고. 이 질문 되게 괜찮아요. 이 질문이 뒤쪽에서도 비슷한 토픽으로 또 나오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옷을 입고 어떻게 행동을 하고 이런 것에 따라서 그쵸, 우리에게도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준다. 이러한 지문이 나오니까는 꼭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떠한 지문이랑 연결시키면 좋냐면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이번 연도 지문인가 작년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인간이 되게 시각에 영향을 많이 받잖아. 시각에 영향을 많이 받고 다른 사람을 그러니까 겉모습으로 판단을 하잖아. 겉모습으로 판단을 하는데 이게 당연한 거라는 지문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진화론상으로.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사자를 봤을 때 혹은 호랑이, predator, 포식자를 봤을 때 그 포식자를 보고 제가 위험한지 아닌지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위험하다라는 편견이라는 것을 갖고 있어야, 즉 사자랑 놀면서 얘가 위험한지 아닌지를 생각할 겨를이 없잖아. 그러니까 편견을 갖고 그 동물이나 어떠한 사물을 겉모습으로 판단을 해야지 생존에 좀 더 유리하다는 그러한 지문이 나와요. 그래야지 좀 도망갈 시간을 좀 더 확보할 수가 있으니까. 이건 내 생각이 아니라 그쵸, 지문에 나온 거예요. 모의고사에서 실제로. 그러니까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우리가 본능적으로 어떠한 사람을 만났을 때 좀 이 사람 좀 싫다, 혹은 어떠한 사람은 되게 말도 안 하고 그냥 했는데도 좋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우리의 내재된 생존 기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선생님이 이걸 되게 믿거든. 그래서 연애할 때도 오래 안 봐. 오래 안 보는 게 아니라 그냥 30초? 20초 만에 이 사람이랑 연애할지 안 할지가 딱 판단이 되거든. 그러니까 뭐 요즘 워낙 세상이 흉흉하니까 물론 사람을 오래 봐야 한다고 하지만 본능적인 그러한 것을, 자신의 그러한 능력을 개발하는 것도 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여하튼 인간도 동물이니까. 무슨 말인지 되죠? 여튼 그 다음 4번 지문 같이 보면은 이 지문은 좀 중요하다기보다는 어려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해하는 게 어려울 수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요지 역시나 그쵸, 개인주의라는 게 강점을 줄 수도 있지만 while이 여기서 뭐뭐지만이라고 해석되잖아.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문장이 시작한다는 건 개인주의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할 가능성이 높은 거야. 개인주의라는 게 강점을 줄 수도 있는데 그것이 또한 그쵸, 문제점, 약점을 만들어낼 수도 있답니다. 만약에 moderated, 그쵸, 조절이 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의 관여에 의해서 조절이 되지 않는다면,
근데 그 다른 사람이 누구냐면 구체적으로는 가족과 친구 그 다음에 사회죠. 편이야? 얘도 일단 3번 형광펜 치고 들어갈게요. 조금 있다가 정리하고. 그 순수한 개인주의라는 것은 lead to 얘 중요한 인과관계 동사죠. 야기하다 무엇 무엇으로 이어지다. philosophy of convenience 편의주의입니다. 편의주의 편한 것만 찾는 거. 그러니까 편의주의를 야기할 수가 있대요. 그리고 뭐를 야기할 수가 있냐면 그 참여의 부족을 야기할 수가 있답니다. 또는 이해의 부족을 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쵸? 무엇에? 그쵸? civic and social process에서 civic 하면 밑에 별표 단어로 나오죠? 시민의 그리고 사회의 그러한 과정의 이해에 대한 그쵸? 부족 또한 야기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OR 사이로 병렬되는 게 이 in이랑 이 of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것이 제한하거든. 개인적인 성장을 제한하고 그다음에 뮤트 하면은 원래 뭐 뮤트가 무음이라는 명사도 있죠. 근데 뮤트가 여기서는 소리를 무음으로 한다는 건 결국 소리를 약화시킨다니까. 이것은 개인적인 성장을 제한하고 그쵸. 리더십 스킬과 트레이트 특성이라는 걸 얻는 걸 약화시키고 지금 동사가 병렬되죠. 그리고 마지막 동사 deprive A of B A에게서 그쵸 B를 빼앗다라는 뜻이야. 원은 일반적인 사람이죠. 그쵸. 사람에게서 진정한 인생의 맥락이라는 것을 빼앗아 버리거든. 근데 이게 인생의 맥락이라는 게 뭐냐면은 실제 우리의 마음에 그쵸 리얼리티 현실 우리의 마음의 현실 모델인 인생의 실질적인 맥락을 빼앗아 버린답니다. 여기서 일단 디스가 지칭하는 것은 그 개인주의를 얘기하는 것 같죠. 개인주의 혹은 편의주의. 이러한 개인주의라는 게 개인이 성장하는 것도 맞고 뭔가 리더십 스킬을 기를 수 있는 것도 맞고 그 다음에 사람으로 하여금 현실감을 없게 만들어 버린다고 하고 있네. 가장 큰 문제는 문제라잖아. 엄청 중요해. 문제라잖아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세계가 지금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much anymore 그다지 상호작용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혼자만 지내고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실제로 코로나 때문도 그렇지만 좀 어린 친구들이 좀 더 개인주의적이고 혼자서 좀 행동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선생님이 뭐라고 할 순 없어요. 나도 그런 사람이라. 여하튼 우리의 기술이라는 게 그쵸 막 핸드폰이나 컴퓨터 이런 거 발달하면서 집에만 진짜 있어도 되는 그런 세상이 도래했잖아. 우리의 기술이라는 게 일부 리얼리티 현실이라는 걸 그냥 제거해버린 다음에 replace A with B죠. A를 B로 대체하다. 그것을 즉 현실이라는 것을 perception, 인식, 상대성 그리고 inherent 얘도 중요한 단어다. 내재한 자기 이기심으로 대체해버리는 거죠. 근데 종종 이러한 것들이 뭐 하냐면은 pushing us, 우리를 밀어붙이거든. convenience, 그 편의성이라는 걸로. 그러니까 편하게만 살도록 내몰게 한다는 거야. 우리의 기술이라는 게. 우리는 여기서 lookat도 그 간주동사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주동사 알죠? consider, regard, view, see, think of 쓰지 않아도 되죠? 그러한 A as B, A를 B로 여기다 생각하다. 우리는 세계를 그쵸 중심으로 봐. 세계가 중심이 되는 걸로 본다고. 우리를 중심으로 되는 걸로 보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그쵸 undue 하면은 과도한 영향력을 주는 거야. 그쵸? 근데 무엇에 영향을 미치는? 그 현실의 이벤트,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 세계는 그러니까 혼자 지내다 보니까 세계의 중심이 나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영향력이 엄청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실제로. 근데 우리는 얘들아 need to잖아. 필요가 있대잖아. 화자가 뭐뭐 할 필요가 있다잖아. 그쵸? 우리는 좀 위치로 이동할 필요성이 있어. 근데 어떠한 위치냐면 지금 동그라미 두 개 어디다 쳐야 되는지 알죠? not A, but B. but B 뒤가 중요한 거 알죠? 네가 아니라 니네 언니가 좋다고. 그쵸? 어떠한 위치가 아니야? 그쵸? 세상이 우리를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fit into 적응해야 되는지를
적응해야 되는지,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적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위치로 조금 이동할 필요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 중심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적응해야 될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맥락, 상황. 그러니까 맥락이, 이거 기억나? 선생님이 중요한 단어라고 했던 거? 즉,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라는 개념이래요. 그러니까, 지문에서 얘기하고 하는 게 뭔지 알죠? 그쵸? 일단, 주제문을 치면은, 그쵸? We need to. 강하게 말하잖아. We need to. 그쵸? How we fit into the world. 그쵸? 여기까지 쳐야 되죠? 여기까지. 그치? 여기까지 치면 되겠죠? 이 5부까지. 되냐? 여기까지 치면 되고. 그러니까, 이 개인주의라는 게 물론 강점도 있는데 약점이 있다는 거죠. 사람으로 하여금 현실감을 떨어뜨리고, 그쵸? 리더십 스킬 같은 것도 기르는 거를, 그쵸? 막고, 세상이 내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게 하고. 뭔 말인지 되냐?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적응해야 될지를 생각해야 된다. 실제로 세상은 우리를 중심으로 돌지 않으니까. 뭔 말인지 되냐? 그래서 답은 개인주의보다는 사회적 맥락에서 상호작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지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개인주의라는 건 조금 선생님이 상처받을 때가 언제냐면, 직접적으로 뭐 니네가 나를 앞에서 욕하고 이러한 경우는 없잖아. 그러니까 되게 가끔씩, 물론 나도 너네 상황을 되게 이해해. 그러니까 고등학교 생활 너무 바쁘고 수행평가도 많고 상기부도 뭐 준비해야 되고 뭐 내신 그 성적도 관리해야 되고 학원도 막 많이 다니고 이해하는데, 꼭 자기가 필요할 때는 엄청 절박하게 연락을 했다가 정작 내가 뭐 숙제 인증하라거나 혹은 설문하라고 하면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있어. 자기가 필요할 때는 찾고 정작 내가 선생님이 조금 하라고 하는 거는 되게 안 하고. 그러면은 나도 인간이라 조금 허무할 때가 있어. 아, 진짜 급할 때만 찾고 정작 할 건 안 하는구나. 그러니까 선생님도 물론 어른이니까 너네를 이해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죠. 아, 이 친구가 그럴 수도 있지. 뭐 시험 끝나거나 혹은 뭐 수행평가 너무 급하면은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도 한편으로 사람인지라 조금 서운해. 그래서 원래는 내가 힘들다는 말 잘 안 하거든. 그냥 뭐 우스갯소리로 니네 앞에서 아 진짜 힘들다라고는 하는데, 이번 시험 준비하면서는 그냥 개인적으로 되게 힘들었어요. 어, 그래서 조금, 그래서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개인주의 괜찮아. 근데 남에게 피해는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건 자기 할 일을 잘하면 돼. 주어진 일을. 무슨 말인지 되냐? 뭐 남을 덮고 막 이런 것도 물론 한 발짝 더 나아가면 중요하긴 하지만, 이 사회라는 게 조금 힘들어지는 이유가 나는 개인이 제대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정치를 잘하면 돼. 선생님들은 학생 관리 잘하고 잘 가르치면 되고, 음식 만드는 분들은 음식을 정직하게 만들면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되게 편법을 써서 하거나 수익을 더 만들기 위해서 거짓으로 하거나 했을 때 난 사회적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물론 학생이 공부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최소한 잘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예의를 보여주는 거? 난 그게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뭔가 위대한 사람이 되고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학생으로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의무들을 최소한을 수행을 했을 때 난 그 사람을 진짜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그 최소한이 안 되는 사람이 요즘 너무 많잖아. 뉴스 같은 거 보면은 어른이 어른으로서, 학생이 학생으로서, 미안해요 꼰대라서. 여하튼 그 moderate 보면은 얘가 조절하다라는 동사 뜻으로 쓰였지만 사실 moderate이라는 형용사 뜻으로도 자주 쓰이거든. moderate이라고 하면은 보통이나 중간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5번 질문 보면은
이 질문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쉬워. 이 질문 쉽거든. 그러니까 이 질문 빠르게 끝낼 건데 5번부터 8번 중에서는 5번이랑 8번 질문이 쉬워서 빠르게 나갈 수는 있는데 이 5번 질문은 내가 너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야. 약간 그 꼰대적인 내가 항상 하는 그 노오력, 저엉성 그거랑은 조금 다른 맥락의 중요성을 갖고 있거든. 같이 한번 보면 의식적인 흥미를 그쵸 테이킹 취함으로써 우리의 뇌에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여기서 이시지칭하는 건 뇌겠죠? 그리고 어떻게 함으로써 그쵸 여기서 동그라미를 닫았으면 안 된다지 엔드를 사이로 이 바이바이가 지금 그쵸 병렬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의식적으로 그쵸 일부 기술들을 시도를 해봄으로써 근데 어떠한 기술이냐면은 그에 따르는 그쵸 팔로우가 테크닉스 수식해주는 거다. 그에 따르는 기술을 그쵸 시도를 해봄으로써 여기에서 지금 동그란 괄호 그쵸 여기에서 닫히면 되죠. 그쵸 너는 얻을 수 있답니다. A variety of도 a range of 동요 다양한 유용한 정신적인 스킬들을 얻을 수가 있대요. 이게 뭔 말일까 볼까? 그것은 그쵸 매우 어렵진 않은데 하지만 그것은 우연히 by accident 우연히 발생하진 않는데요. prevalence 하면 만연이죠. 이게 동사 형태 뭔지 알죠? prevail 만연하다 우세하다라는 뜻인 거 알죠? 만연하다 우세하다 질병이 만연하다 할 때도 prevail이라는 그 동사 쓰거든. 그 만연이라는 게 부정적인 생각 fuzzy and illogical thinking fuzzy 애매하고 그쵸 논리적 비논리적인 생각 그리고 rigid 뭔가 경직된 생각 있죠. 우리의 사회에서의 그러한 것에 이 오브 여기서 닫힌다. 오브부터 thinking까지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들 그러니까 좋지 않은 생각들의 만연이라는 게 뭐를 증명을 하냐면은 사실을 증명하거든. 근데 어떠한 사실이냐면 이러한 수준의 생각의 스킬이라는 게 그쵸 자연스럽게 오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을 한답니다. 한번 볼까요? 봐봐. 크로스 섹션 하면 단면이거든. 과일을 잘랐을 때 그 단면이 우리의 사회의 단면이라는 게 평균적인 수준의 생각의 기술을 그쵸 나타내는데 즉 이게 어떠한 평균적인 수준이냐면은 그쵸 수준이죠. 원 여기도 일반적인 사람이 기대할지도 모르는 수준이죠. 많은 사람의 그쵸 사람들에게 근데 어떠한 많은 사람이냐면은 그쵸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뭐에 대해서? 그 생각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의 없는 그나마 많은 사람을 기대하는 생각의 수준이라는 게 평균적인 생각의 수준이거든. 그러니까 너네 지금도 끊임없이 혹은 일어나서 잠들기 전까지 계속해서 생각을 하잖아. 그쵸? 근데 사람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조차 인지를 못하면서 계속해서 생각을 하거든. 근데 그러한 생각이라는 게 보통은 그쵸? 어떻다는 거야? 되게 부정적이고 애매하고 비논리적이고 경직된 생각을 한다는 거야.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뭔 말인지 되냐? 근데 이러한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생각을 한다는 것조차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넘어서기 위해서 평균적인 생각의 수준을 넘어서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는 엄청 강하게 말하죠. must 생각해야 한답니다. 사고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뭔 말인지 되죠? 이거 must까지 나왔는데 심지어 여기 글자체 다른 거 보여? think about thinking이라고? 글자체가 다른 것은 강조해주기 위해서 글자체가 다른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또 나오네 must. 그러니까 너는 뭐 해야 돼? 그쵸? 관심을 기울여야 돼. 무엇에? 너의 뇌가 작동하는 방식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리고 실험해봐야 된답니다. 새로운 기술들을. 일단 너가 그렇게 하면은 너는 명확하게 그것의 가치를 볼 수 있을 것이래요. 그러니까 사고하는 것에서 너네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지문이고 역시나 must 들어간 이 문장이 주제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테크닉까지. 주제문은 쉽게
이게 3번 뇌의 작동 방식에 관심을 갖고 사고에 관한 새로운 기술을 시도하라는 그러한 질문인데 이게 되게 추상적이잖아. 근데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 엄청 중요한 질문인데 자신의 사고를 객관적으로 보는 게 되게 중요해. 객관적 시각으로 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게 되게 어렵거든. 그러니까 우리 조금 철학적인 얘기 잠깐만 할게요. 우리 인간은 우리의 몸과 사고를 우리와 동일시하는데 이걸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게 일단 첫 번째가 명상이야. 두 번째는 일기 쓰기인데 어떻게 말해야 되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한 1년 동안 개인 상담을 받은 적이 있어요. 아는 친구들은 알 테지만 선생님이 그 6년 동안 사귄 연인이랑 갈등이 심하면서 개인 상담을 시작하면서 커플 상담을 시작하면서 개인 상담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그 상담이랑 선생님이 되게 임프로브먼트 맨날 내 자신이 발전하는 것에 되게 관심이 많아. 난 맨날 나아지고 싶거든. 그것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 그래서 명상도 하고 그쵸 상담도 하고 일기는 중1 때부터 써서 지금까지 쓰고 있으니까는 거의 뭐 그쵸 몇 년을 쓴 거예요. 거의 뭐 20년 좀 안 되게 쓰고 있는 거죠. 그러고 있는데 일단은 일기를 쓰면서 느낀 거는 이게 거의 20년 동안 일기를 쓰니까는 과거의 나를 돌아보면 그때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사람을 볼 수 있고 그 사람의 퍼포먼스를 실제로 측정할 수 있는 건 그 당시엔 못 하거든. 그러니까 니네가 시험 공부를 하면서는 몰라. 너네 성과가 어떻게 나오고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가 모르는데 딱 시험이 끝나고 한 학기가 끝나고 등급이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돌아봤을 때 아, 내가 잘했구나, 못했구나가 나오고 또 니네가 20살이 넘어서 과거 고등학교 생활을 생각해 봤을 때 그걸 평가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일기를 통해서 내 과거의 사고방식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거를 좀 정립할 수가 있겠더라고. 실질적으로 느낀 건 되게 내가 부정적이고 되게 성과지향적이야. 그래서 일기를 10대 때 쓴 일기를 보면 뭐 해야 된다. 혹은 부정적인 얘기 되게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일반적인 사람들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어떠한 힘든 일이 생기면 한 다른 사람의 한 진짜 좀 오바해서 한 10배 힘들어하고 우울한 게 생겼을 때 진짜 우울의 끝을 달린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러한 걸 알고 상담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되게 예전에는 삶의 바이오리듬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뭐 감정에 점수를 매길 순 없지만 무감한 상태가 0이고 가장 우울한 게 마이너스 10이고 기쁜 게 최고 기쁜 게 10이라고 했을 때 예전에는 이랬어. 거의 좋은 감정은 못 느끼고 약간 이랬다면은 요즘은 되게 이런 느낌? 이 리듬이 위쪽으로 올라가고 되게 감정의 기복이 많이 없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약간 그러니까 삶의 질이 향상이 된 거죠. 딱히 환경의 변화는 없는데 이런 상태로 올 수 있었던 게 일기랑 상담이 되게 크고 명상도 되게 도움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은 끝도 없이 꼬리를 무는데 내가 지금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눈치채고 거기에서 생각을 멈출 수 있는 거 그게 되게 나한테 많이 도움이 됐어. 지금 말이 너무 길어지고 영상이 길어져서 너네가 지루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는 게 중요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 선생님은 삶을 problem and solution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항상 어떠한 고민이나 문제 같은 게 너네 인생에 발생을 할 거야. 그렇지 않은 인생은 없어. 아주 사소하더라도. 건강이든지 관계에서든지 뭐 개인적으로든지 보통은 관계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발생할 텐데 혹은 뭐 지금은 니네 학생이니까 공부 같은 거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에 매몰될 필요가 없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솔루션, 해결책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 해결책을 알고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똑똑한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이 솔루션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결책을 찾아야 될지를 아는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조언을 구한다든지 누구한테 조언을 구하고 내가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방법을 아는 사람. 그 솔루션 자체가 아니라 방법을 아는 사람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난 이 공부라는 게 단연 그냥 성적 잘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고력을 증진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되냐? 그러니까 단연 공부하면 해석하고 주제문 찾는다 이게 아니라 되게 생각의 깊이를 넓혀준다고 해야 되나? 수학도 과학도 그 이과만의 방식으로 그렇지만 영어도 글을 읽도록 하는 난 훈련이라고 생각해. 단순히 그 영어 알파벳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되니? 말이 너무 길어지네요. 넘어갈게요. 6번 보면은 이 지문도 중요한 게 통계 관련된 지문인데 일단은 어휘를 무조건 가져가야 되고요. 통계는 엄청 핫한 토픽이고 니네도 그거 나왔던 거 기억나죠? 폭력적인 스포츠가 인기 있는 사회는 그쵸? 그 공격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할 때도 이 significant라는 단어가 나왔었거든. 같이 한번 보자. 그 용어 statistical significance 하면은 통계적 유의미성인데 그러니까 significant잖아. significant인데 이거 significant가 중요한이라는 뜻도 물론 있어요. 일반 뜻으로는. 근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이라는 뜻이 있어. 봐봐. 통계적 유의미함이라는 것은 unfortunate, 그쵸? 별로 적절하지가 않은 거야. 그쵸? 부적절한 거죠? 부적절한 단어의 선택이랍니다. 부적절한 단어의 선택인데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research vocabulary, 연구조사 용어의 단어의 일부이고 그리고 그것은 계속해서 나타날 거래요. 보고서에. 그것은 뭐를 가리키냐면 사실을 가리키는데 어떤 사실이냐면 그쵸. 주어는 수일친 differences 하면 되죠. discovered를 동사로 생각하는 친구는 없죠. OR 사이로. 그러니까 동사는 could고 그러니까 그 발견된 결과 또는 차이 있잖아. 두 세트의 데이터 사이에서의 그런 차이라는 게 reliably 신뢰할 만하게 예측이 된다는 거거든. 그쵸? 다시 발생하도록. 만약에 또 다른 연구가 수행이 된다면 비슷한 manner, 방식에서 manner는 여기서 방식.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여기서 it은 지금 통계적 유의미성을 얘기하는 것 같죠. it이 지칭하는 거. 그러니까 통계적 유의미성이 뭐냐면은 발견된 결과나 일련의 데이터 사이의 차이라는 게 그쵸. 다시 발생한다는 거야. 만약에 똑같은 연구가 비슷한 방식에서 수행이 되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phrase, 그 어구, statistically significant,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걸 듣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것이 또한 암시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결과가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암시한다고 가정을 한답니다. 뭔 말인지 돼?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은 똑같은 실험을 반복을 하면은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는 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말인데 사람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하면 그거 중요한가 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뭔 말인지 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계속 읽어보자. 그것은 그럴 사실일 수도 있고 사실 아닐 수도 있대. 대신에 그러니까 그 용어를 think of A as B죠. A를 B로 여기다 생각하다. 역시나 간주동사 또 나왔죠? 그 용어를 암시하는 걸로 생각하래요. 그쵸? 너가 예측할 수 있는 걸로. 그쵸? 똑같은 결과를 찾아낼 거라고 95번, 100번 중에 만약에 연구가 replicated, 복제가 된다면 비슷한 방식에서 혹은 몇 번? 100번 중에서 그쵸? 90번.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은 그쵸? 이거를 여기서 끊으면 되겠다. 그쵸? if부터 manner까지 세모가로 이렇게 묶고 병렬되는 게 그쵸? 이 정도 얘랑 얘로 보는 게 편하겠네. 그쵸?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근데 무엇에 따라서 그런 거야? depending on? 무엇에 따라서? 그쵸? 어떠한 신뢰의 척도가 사용되는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신뢰 척도라는 게 뭐냐면 통계를 안 배우면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이 되게 많아. 한 가지만 읽는 게 아니라 되게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서 어떠한 신뢰 척도를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그 통계의 결과에 유의미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번 A라는 척도를 사용했을 때는 일관된 결과가 나오는데 2번의 척도, 예를 드는 거야. 2번에 B라는 척도를 사용했을 때는 일관된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진정한 유의미성이라는 건 어디에 있는 거야? 데이터를 해석하는 데에 또 나오죠? ing 해석하는 데 해석할 때 있답니다. 정확하게. 그쵸?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그것이 의미하는 것을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하는 데 있대. 혹은 중요성을 갖고 있는 뭐라냐? 다시 할게요. 진정한 유의미성이라는 것은 해석하는 데 있거든. 데이터를 정확하게. 그쵸? 그래서 확실히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그쵸? 해석하는 거죠. 이것도 투부정사의 결과적으로 해석하는 게 좀 자연스러울까요? 진정한 유의미성이라는 것은 해석하는 데 있다. 데이터를. 그래서 확실히 하는데 이렇게 그냥 해석하자. 그래서 그것이 의미나 중요성을 갖고 있다고 확실히 하는 데에 있는 거죠. 그쵸? 조직에. 그쵸? 의미나 중요성이 있는 거죠. 너가 represent, 대표하는. 이게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는 통계적으로 어떠한 데이터를 어떠한 척도를 사용해서 계속해서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 그 자체의 유의미성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나온 데이터를 해석하는데 조직이나 기업이 해석해서 이 통계 결과가 유의미 있다고 해석하는데 그 유의미성이 있다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 조금 허접한 예를 들어볼게. 학익여고의 평균과 학익여고랑 그러니까 학익여고랑 인명여고의 그쵸?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고자 하는 거야. 그래서 평균을 냈어. 평균을 냈는데 평균이 쭉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사실 일반 어떤 유의미한 결과가 뭐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했을 때 이게 학익여고랑 인일여고에겐 중요하잖아, 사실. 근데 이게 사실 다른 학교한테는 중요하지가 않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이러한 결과 자체가 유의미하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중요한 거지 실제로 이 데이터가 중요한 거는 학교에 따라 다르다. 학익여고나 인명여고가 아니면 유의미 실제로 유의미한 의미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떤 통계적 자료가 나왔을 때 그 자료가 필요한 조직이 아니면 그 자료에서 유의미한 해석이 나오는 조직이 아니면 뭔 말인지 이해되죠?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건 진짜 그 자료가 너무 중요하고 유의미하다는 게 아니라 비슷한 결과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 유의미하다고 하는 거다. 아유 힘드네요. 여튼 그래서 답은 그쵸 2번 통계적 유의미성과 실제 중요성을 혼동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너무 또 쉬운 거를 어렵게 설명한 게 아닌가 싶네요. 7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7번도 꽤 괜찮아요. 7번도 이거 별표 하나 치고 들어가도록 합시다. 어떻게 보면은 추상적인 질문인데 보면 그 윌더네스죠. 윌더네스. 얘 야생구역. 얘도 되게 자주 나오는 단어니까는 3번 형광펜 치고 꼭 갖고 가세요. 그 야생구역의 생존이라는 건 이 야생구역이 뭔지 모를까봐 역시나 슬래시 오른쪽으로 부연 설명하죠. 장소야. 근데 어떠한 장소냐면 우리가 바꾸지 않는 장소거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존재를 허용하죠. 심지어는 생명체의 존재도. 어떠한 생명체냐면 우리가 그쵸 위험하다고 인지하는 생명체의 존재까지도 허용을 하는데 주어는 서바이벌이고 동사는 이지죠. 이러한 야생구역의 그쵸 서바이벌 생존 혹은 존속이라는 게 necessary 필수적이라잖아. 야생구역이 필요하다네. necessary 엄청 중요하죠. 우리의 sanity 하면은 온전한 정신이죠. 우리의 얘도 조금 이따 단어 우리의 온전한 정신이라는 건 아마도 그것을 즉 야생구역이라는 거를 필요로 할지도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쵸? 우리가 그러한 장소에 가든지 가지 않던지 간에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답니다. 그것들이 존재한다는 걸 알 필요가 있대. 그 야생구역이. 그리고 우리는 주장한답니다. 우리가 그쵸? 그 Great Public Wilderness 하면은 Great이 큰이란 뜻이 있다고 여러 번 말했다. 큰 공공의 Wildernesses 야생 구역들이 필요한 그쵸? 동그라미 두 개 치죠? not just죠? 나돌리랑 똑같죠? 나돌리 벗이죠. 우리는 그러한 큰 공공의 야생구역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할 뿐만이 아니라 수백만 개의 작은 사적인 semi-private 혹은 반사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한대. 그러니까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우리는 야생구역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public, 공공이든지 사적인 것이든지 간에 모든 농장들은 그러니까 하나 정도는 하나의 그러한 야생구역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된대요. 그 야생구역이라는 게 factory ground, 공장 부지에 모서리를 차지할 수도 있고 도시의 라차면 여기서 용지, 도시의 용지를 차지할 수도 있답니다. 즉 이게 어떠한 장소냐면은 자연이라는 게 그쵸? 프리핸드 자유재량이 주어진 장소죠. 그러니까 야생구역이라는 건 우리가 침해하지 않는 자유재량, 자연, Mother Nature, 자연이 갖고 있는 자유재량, 자연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떠한 공간이냐면은 어떠한 인간의 그쵸? 작업도 되어지지 않고 그리고 그것에서 그쵸? 사람들은 오직 손님으로만 가는 곳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관계부사 웨어리 계속해서 이 플레이시스를 수식해준다고 생각하면 된다. 뭔 말인지 되죠? 그러니까 그 야생구역이라는 것은 자연이 맘대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의 작업이라는 게 행해지지 않고 그 다음에 사람이 오직 주인이 아닌 손님으로만 그냥 가는 그러한 곳 이러한 장소들은 보면은 function as거든 무엇 무엇으로서 역할을 하다죠. 이러한 장소들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쵸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지 간에 sacred라고 읽는다. 성스러운 숲으로서 역할을 한답니다. 근데 이게 또 어떠한 장소인지 모를까봐 슬라시 오른쪽으로 부연 설명이죠. 우리가 respect 존중하고 그쵸 그냥 내버려두는 장소인 거죠. 나데이 벗비죠. 왜 그냥 내버려두는 거야? 우리가 거기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이해해서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그쵸? 거기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돈 뒤에는 지금 understand가 생략된 거 알죠? 거기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내버려두는 장소. 뭔 말인지 되냐? 그러니까 항상 우리 주변에는 그 야생구역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이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야생구역은 우리가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실제로 모르지만 인간에게는 그쵸? 그러한 장소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네요. 뭔 말인지 되냐? 그래서 답은 3번이죠. 우리 주변에 가능한 공간에 수많은 야생구역이 존재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주제문 같은 경우에는 그쵸? 이 부분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이 부분 고르면 되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항상 그 자연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어렵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뭔 말인지 되죠? 그 다음에 위에서 두 번째 줄에 sanity 같은 경우에는 니네가 그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런 표현 되게 많이 들어봤을 거야. Are you insane? insane이 제정신이 아닌이거든. 제정신이 아닌 미친 이런 뜻인데 너 제정신 아니지. 할 때 are you insane 하는데 여기서 in 빼고 sane에다가 ty 붙여서 sanity 제정신이라는 뜻이 된 거. 뭔 말인지 되냐? 이거 8번까지 하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앞에서 헛소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8번은 안 하기로 할게요. 8번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아까 잔소리했던 맥락 중에 똑같은 맥락이죠. 어려움을 만나면은 피하지 말고 직면하고 솔루션을 찾으라는 지문인데 쉽기 때문에 여러분 혼자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긴 영상 보느라 수고했어요. 주말에는 좀 영상을 길게 찍고 싶어. 독해가 워낙 중요하니까 특강도 열릴지 안 열릴지 모르거든. 1월 달에 조금 그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특강을 열고 싶기는 해요. 그러니까
깊은 내 마음속으로는 특강을 하고 싶지 않아. 힘드니까. 근데 너네를 생각하면 해야 돼. 그래서 문법이랑 독해 수업을 열고 싶긴 하거든. 문법은 기초 문법? 약간 그 작문이랑 어법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서 열고 싶고, 독해는 고급 독해. 그러니까 수능 완성. 3학년 2학기 때 하는 그 수능 완성 교재를 해볼만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수준으로 봤을 때 되게 생각보다 여러분 되게 잘하고 있으니까 자부심을 가져도 되고, 어느 영어학원 다니냐고 하면은 EIE에서 영어 이화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한다고 얘기하시면 됩니다.